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개발 방법 두 번째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개발 방법 중에 첫 번째 단계인 해결책에 대한 문제 정의, 그래서 point of view, 그 다음에 how might we, 그래서 이제 발견한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방법을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다양한 그 시각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각화 방법들을 활용하면 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개발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아이디어 개발할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뭐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하죠. 회의죠, 회의, 그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브레인과 스토밍. 그래서 두뇌에서 폭풍이 몰아치듯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공감해서 문제 발견했고, 문제를 정의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정의된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막 그냥 많이 내는, 스토밍처럼, 폭풍처럼 내라. 그런 방식. 일단 많이 내놓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또 추리면서 정리를 하는 이런 방식의 브레인스토밍이고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비판 금지.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비판이나 평가는 하지 않아요. 일단 아이디어를 낼 때는 뭐 멋있다, 뭐 박수 쳐주고 속으로 저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돼요. 비판 금지. 두 번째, 자유분방. 그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는 분위기. 그러니까 엄격한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좀 릴렉스한,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를 툭툭 던지듯이 낼 수 있는 그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보다 양이다. 질보다 양.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일단은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되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여튼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결합과 개선. 그래서 이제 많이 아이디어를 쏟아낸 다음에는 그걸 다 이제 그 아이디어가 다 실현될 수는 없잖아요. 뭐 100개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문제로 뭐 두세 개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해서 개선안을 찾아들어요. 그 네 가지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요.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참가자 구성, 뭐 장소 섭외, 시간 계획, 그다음에 준비물 이런 것들은 미리 잘 브레인스토밍 전에 하셔야 되고요. 준비물로 이제 화이트보드라든지 뭐 보드 마카, 또 포스트잇, 시계, 녹음기 등등. 그래서 회의 시간에 이제 진행되는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 조성, 뭐 규칙 학습, 과정 설명, 워밍업 등등 해서 이제 과정에 오늘 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회의를 했는지, 오늘의 문제가 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워밍업하고 나서 이제 바로 브레인스토밍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이 이제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브레인 라이팅.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빅마우스.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고,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안 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6명이 참가했는데, 실제 브레인스토밍에서 두세 명만 막 아이디어 내고, 나머지 두세 명은 그냥 뭐 지켜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취지가 퇴색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브레인 라이팅. 이거는 뭐냐면 불필요한 논쟁, 서로 막 이렇게 스토리처럼 필요한 논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토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에서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똑같아요. 6명 다 참석하는 거예요. 대신에 라이팅,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각자가 5분 이내에 한 장의 종이에 3가지 아이디어를 적어요.
일단 라이팅. 그 다음에 다음 아이디어를 적으면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돌려요.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앞에서 이제 아이디어 정리된 내용에 자기 또 의견을 거기에다 또 덧붙여요. 그렇게 해서 쭉 6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아이디어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를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 자, 이거죠. problem statement.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다. 아이디어 A, B, C가 있어요. 그럼 1번 사람이 아이디어 A, B, C에서 이렇게 알람을 맞춘다. 택시를 탄다. 전날 공항 근처에 잔다. 3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1번. 그럼 제시하면 2번 사람한테 자기가 작성한 아이디어를 옆으로 돌립니다. 그럼 2번이 뭐예요? 그 아이디어를 이어서 예를 들어서 알람을 맞춘다면 알람 시계를 끌어안고 잔다. 알람을 여러 개 맞춘다. 택시를 탄다면 택시를 미리 예약한다. 3번째, 전날 공항 근처에 잔다 아이디어에도 뭐예요? 헬기 조종사를 고용. 뭐 굉장히 좀 약간 좀 얼토당토한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 상관없습니다. 그 앞에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아이디어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 과정을 6명까지 쭉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총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네, 3, 6, 18, 18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브레인 라이팅. 그럼 18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2-3가지 아이디어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스캠퍼라는 방식인데요. 스캠퍼라는 거는 이제 각 체크리스트 단어의 앞글자를 조합한 건데요. 뭐의 앞글자냐면 S는 substitute, 대체하기, C는 결합하기, combine, 그 다음에 A는 adapt, 적용하기, M은 modify, magnify, minify 해서 변형, 확대, 축소. P는 이제 put other use,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E는 eliminate, 제거하기, R은 reverse, 거꾸로. 그래서 요 앞글자를 따서 스캠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요 스캠퍼 기법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체하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그 용도를 대체하고 재료를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연탄재 벽돌, 또 종이컵, 나무젓가락, 다 이런 건 다 뭐죠? 벽돌인데 진흙으로 콘크리트가 아니고 시멘트가 아니고 연탄재로 대체한 거죠. 컵이 플라스틱 컵, 뭐 이게 아니고 종이로 컵 대체한 거죠. 젓가락, 플라스틱, 쇠젓가락이 아니고 나무로 대체했죠. 그래서 어떤 재질이나 용도를 대체하는 그것도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컴바인은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우개 달린 연필, 필터 달린 담배, 보온 겸용 밥솥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결합된 거고, 어댑트는 이제 다른 용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우형 가시라고 이렇게 보면은 가시가 이렇게 딱딱 달라붙어요. 그 달라붙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매직 테이프, 벨크로, 그래서 찍찍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미đồng 굴이 뭐죠? 다른 용도로, 철조망 이런 용도로. 이렇게 이제 다른 용도로 변형해서 상품이 나오는 거고, M은 이제 변형하는 거죠. 뭐 종이, 비누, 포스트잇 이런 것도. 포트어들리우스는 뭐예요? 다른 용도. 그래서 톱밥을 장작으로, 쓰레기로 이용해서 건설, 블록 뭐 이런 거,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발전소의 연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제거하기는 이제 기존의 기능을 제거하는 건데, 트랜지스터, 뭐 노트북 이런 거죠. 트랜지스터는 진 공간을 제거한 거고, 노트북은 뭐예요? PC 본체를 제거한 거.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 가볍게,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리버스는 거꾸로인데, 뭐 벙어리 장갑이 5발가락, 양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런 방식들이 이제 스캠퍼 기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대체하기는 우산 대신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적용하기는 우산의 상황이 어떻게 조절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뭐 확대하기는 우산의 한쪽을 더 넓고 길게 만들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대체하기 하면 우산 대신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할 수 있고, 결합하기는 우산에 뭐 MP3 또는 뭐 다른 컵홀더 이런 걸 붙여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하기는 우산을 몸 전체를 비로부터 보호해서 뭐 타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원형인데. 그 다음에 다르게 활용하기는 우산을 산악용, 도보용 지팡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재정리하기는 우산을 손잡이를 위에 있도록 또는 거꾸로 하는 방법. 이렇게 같은 하나의 그 제품에도 스탬퍼를 적용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어떤 신제품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대체하기 대표적인 거는 롤러스케이트죠.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는 우리 겨울에 날인데 뭐죠? 날 대신에 바퀴를 달았죠. 대체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롤러스케이트가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스탬퍼를 이용하면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할 수가 있다. 컴바인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드, 반려견들 그 줄에 우리 산책할 때 반려견은 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컴바인, 우산 기능을 같이 컴바인 시켜가지고 반려견 줄에 우산을, 그래서 반려견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세면대 수도꼭지하고 핸드 드라이를 같이 컴바인 해서 손 씻고 바로 거기서 핸드 드라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적용하기는 이 보시면 다른 그죠? 도마 밑에 뭐 이렇게 물건을 저장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기, 확대하기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커피컵에 이렇게 홈을 파면은 그 우리가 커피 마시고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가 막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원형으로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해보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형하기도 가능하고요. 푸트어덜 뉴스도 여기 보시면 뭐 북마크라든지 타이어, 폐타이어를 애들 용어로 그네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들. 제거하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죠? 다이슨이죠. 다이슨. 보통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는데 다이슨은 날개를 제거했죠.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거꾸로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카지블레라는 우산인데요. 우리가 우산을 보통 이렇게 쭉 위로 펴서 우산을 이제 피지 않습니까? 이건 거꾸로예요. 네, 거꾸로. 네, 그래서 그런 방식, 위아래를 바꾼 거죠. 네, 이런 방식의 우산도 나온다. 5H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문제와 원인의 인과관계 연결고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why. 그래서 5번 why 하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방식이 이제 5H인데, 이게 토요타 사키치라는 일본 사람이 이제 개발한 그런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그 사례를 5H 방식을 예를 든다면 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의 제퍼슨 기념관 대리석이 굉장히 심하게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이제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이라면 막 항의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너도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기념관이 이렇게 뭐 훼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좀 근본적인 개선안을 찾아봐라. 자,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개선을 찾기 위해서 5H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방식, 왜 기념관의 대리석이 부식되는가? 5가지 Y를 물어보는 거예요. Y, 왜 부식되지? 그랬더니 대리석을 뭐죠? 세제로 자주 닦기 때문이다. 자주 닦으니까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질문이 왜 그럼 세제로 바닥을 자주 닦는가? 했더니 기념관에 비둘기가 많아서 그 배설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 그럼 왜 그럼 기념관에 비둘기가 많은가? 그 다음 질문이 가는 거죠. 했더니 기념관에 비둘기가 주워먹기 많은 그런 거미들이 많기 때문에, 거미들이 많으니까 비둘기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그럼 왜 기념관에 거미가 많은가? 그죠? Why? 했더니 이제 답이 뭐예요? 해 지기 전에 전등을 꺼서 그래도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미 먹이인 나방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불을 켜니까 나방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방이 많이 되니까 거미는 먹이거리가 많으니까 거미줄을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세제를 자주 닦는 거여서 근본적인 원인을 YYY에서 물어봐서 쭉 갔더니 결론은 뭐예요? 나방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왜 전등을 켜냐 했더니 기념관 직원들이 퇴근을 해야 돼요. 퇴근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미리 이제 켜놓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을 많이 켜놓으니까 나방이 많이 몰려들고, 나방이 많이 몰려드니까 거미가 많이 들고, 거미가 많이 있으니까 비둘기가 몰려들고, 비둘기가 많이 몰려드니까 똥을 싸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척해야 되고. YYY. 결론은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조명을 2시간 늦게 켜자. 이게 해결책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면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 5Ways 방식이고요. 스캠퍼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꽃 기법이라는 기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연꽃이 피는 것처럼 핵심 주제를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ABCD 8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요. 그럼 A를 다시 또 한 박스, 잎 퍼지는 것처럼 거기다 갖다 놓고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이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도출되면 그 아이디어를 이제 다시 두세 개의 아이디어로 추리는 이런 방식이 이제 연꽃 기법인데, 여기 뭐 가위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가위가 있으면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자. 그러면 뭐예요? 뭐 색상, 대상, 용도, 모양, 작동 방식, 크기, 액세서리, 소재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죠. 뭐 색상을 뭘로 바꿀까? 다시 확장하는 거죠. 야광, 변색, 투명, 중머리, 무지개 파스텔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가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8가지 나오면 그 8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총 이제 64개의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색상은 뭐로 선택, 8가지 아이디어를 줄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최종 아이디어로 학생 문구용 가위로서 플라스틱 재질의 조명 부착 가위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연꽃 기법입니다. 네, 이상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 방법을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이런 아이디어 개발 방법을 또 시각화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